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대놓고 책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고 북튜버 8명의 인터뷰를 김현정 작가님이 한 권으로 담은 책. 제목은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북튜버는 책 읽는 자작나무, 책한민국, 써니즈 함께 성장, 소리내어 읽다, 책 추천해주는 남자 책추남TV, 책 읽는 다락방 J, 지유의 별밤 라디오, 그리고 시안 책방입니다. 이 8명의 북튜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책,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제목이 좀 길죠? 제 마음대로 남몰책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몰책에 나온 북튜버 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방송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니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 남몰책이 바로 다음 달인 12월에 출간되는데 텀블벅 펀딩으로 제작이 진행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 텀블벅 펀딩에 참여를 요청하는 광고입니다. 텀블벅 펀딩은 간단히 말해 사전 구매 형식으로 책 제작비를 모으는 것입니다. 모금이 잘 되지 않아 제작이 무산되면 개인이 투자한 금액은 환불됩니다.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텀블벅 펀딩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만 말씀드리면 아쉬우니 남몰책 8인의 북튜버 중 한 명인 시안 책방님의 인터뷰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다. 그 바람에 1시간 일찍 도착해버렸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문을 연 카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잠시 책이나 읽을까 하다가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촉촉한 회색 하늘 아래 바위산이 커다랗게 도드라져 있었다. 산자락 바로 아래 자리 잡은 부암동은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비탈진 길을 따라 서 있는 집들이 듬직했다. 짧은 나들이를 마치고 정해진 장소로 돌아왔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분, 동네와 닮아 있구나. 시안 책방님은 어쩐지 부암동의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고요한 가운데 활기가 있고 소박하면서도 반듯한 모습이 그랬다. 기억에 남는 건 시간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 손 닿는 곳 어디에나 책을 놔둬요. 휴대폰보다 책이 먼저 잡히면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법을 날 때부터 익힌 사람 같았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2번 라디오에 출연한다. 종종 외부 강연장에 서고 책을 쓰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다. 시안 책방을 운영 중이며 얼마 전에는 인터뷰 전문 채널도 열었다. 그 많은 일을 해내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일단 시작해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고요. 그는 일이란 해 가면서 발전하는 것이라 말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시작을 미루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알았어요. 무슨 일이든 해봐야 늘더라고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신한테 자꾸 기회를 줘야 해요. 평소에 읽는 책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번 다르긴 한데 일주일에 5-6권은 보는 것 같아요. 고정으로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2곳에서 매번 책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안 책방 채널에 도서 리뷰 영상을 올리거든요.
토론에 참여하거나 칼럼을 써야 할 때도 종종 책을 읽고요. 예전에 제가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김난도 교수님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방송을 하니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여쭤봤지요. 교수님, 제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김난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해요. 그거 앞으로 좋을 거예요.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진지한 내용을 다룰 매체는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반신반의했어요. 섣불리 시작했다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계정을 만들어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냈죠. 에잇,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눈 딱 감고 영상을 올렸어요. 사실 흡족한 결과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반응을 기다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죠. 일주일에 2번은 영상을 올리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책 소개를 2권이나 한다고? 어떻게 다 읽으려고? 사실 그게 걱정이긴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될 줄은 그땐 몰랐지요. 어릴 때는 상당히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무렵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비밀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주인공의 성격이 내성적인데다 우울한 면까지 있어서 무척 어두웠어요. 나중에 커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한창 고민을 하다가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요. 중학생이 되면 모르는 아이들과 한반이 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새 학기가 되자마자 마음먹은 일을 실천에 옮겼지요. 너무 오버를 했었나 봐요. 시시때때로 친구들을 웃기고 그게 수업 시간까지 이어졌거든요. 어느 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물리 선생님과 딱 마주쳤어요. 꾸벅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낮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안이 너 너무 까불더라. 그때 아이쿠 싶었어요. 활력 조절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급하게 반성 모드로 돌입했죠. 그러고는 그전보다 딱 절반만 떠들었어요. 그 성격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학창 시절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제법 규모가 큰 곳이라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각각 뮤지컬을 공연했어요. 제가 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해보니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뮤지컬 대본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 마음에 덜컥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일을 하려면 문예창작과에 가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막상 국문학을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대학원에도 가고 공부를 제법 길게 했지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배낭여행을 여러 번 했어요.
우연찮게 비행기표를 같은 여행사에서 계속 샀는데 유럽행 표를 찾으러 갔을 때 담당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요. 그 말을 듣고 유럽 여행을 할 때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사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건넬 때마다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다시 찾아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방학이면 매번 유럽에 머물렀는데 나중엔 익숙해져서 거리를 다 외웠어요. 그곳으로 배낭여행을 온 대학생들이 위치를 물으면 제가 쓱 대답을 하거든요. 맥도날드는 이 앞 큰 길에서 분수대를 돌아서 오른쪽 두 번째 골목 안쪽에 있어. 채널을 개설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올려둔 도서 리뷰 아래쪽에 잘난 척 그만하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긴 했느냐,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 거냐 하면서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글을 달았어요. 사실 책을 끝까지 읽긴 했는데 제 생각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지켜봐달라면서 글을 맺었는데 곧바로 그분이 글을 주셨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지 몰랐다며 급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분이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 주셨어요. 가끔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고요. 읽어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책을 딱 한 권만 골라주세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딱 한 권만 고르라면 사피엔스일 거예요. 처음에 읽고 감탄이 나왔어요. 폭넓은 지식이 한 권의 책 속에 촘촘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책이 두꺼워서 긴장을 살짝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재미있었어요. 뇌가 배부른 기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비록 극작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교회에서 열리는 뮤지컬 행사에 계속 참가했어요. 나중엔 연출 작업까지 했고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영화로 옮겨져서 대학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전주국제영화제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스텝으로 일하며 홍보 업무를 맡았지요. 그러다가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당시에 행정고시라고 부르던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이 새롭게 치러지게 되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언어 논리 영역을 제대로 분석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의 강의가 인연이 되어 그 뒤로 취업 관련 시험을 꾸준히 분석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일이 다양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제법 어려운 문장도 어느 책에서 발췌된 것인지 알고 나면 해설에 도움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지금까지 북튜버 8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텀블벅 펀딩 광고와 시안책방님의 인터뷰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제 인터뷰 내용은 책 읽는 자작나무님이 어제 올리셨는데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어준 자작나무님께는 참 감사하지만 듣는 제 얼굴은 뜨끈뜨끈해지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저런 망언을 했었다니 하면서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남몰책,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텀블벅 펀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